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리뷰 진행 맡은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제로 이제 ERP를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 검토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선정을 했고,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또 프로세싱 관점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에스텍파마의 황성봉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부장님. 예. 뭐, 일단 에스텍파마가 예. 어떤 회사인지, 예. 뭐, 동영상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뭐, 예. 약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의약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YTN의 중소기업이 힘이라 이제 했던 영상 중에 한 1분 정도를 좀 설명하는 글로벌 시장 개척의 저희가 선두주자로 이제 나선 강소기업. 나오는 것처럼 MRI 주인제나 치료제 주요 핵심 원료를 만들고요. 현재 그 해외 공급선들은 일본 쪽에 많이 현재 포진돼 있고, 우리나라 제약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숨은 개발 일등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던 저희 제품들을 우리가 국산화하겠다라는 그 수입 대체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럼 여기는 비즈니스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B2B, 핵심 원료 B2B죠? 의약품에 네, C가 도전하며 아니라. 쌓아온 예. 기술력으로 이룬 성공 스토리. 여러 가지 제너릭이라든지 개량 신약으로서의 발전을 꾀한다는 면에서 에스텍파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나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마다 근데 포기를 모르는 회사 이름이 왜 지혜와 과감한 에스텍파마입니까? 승부수로 파마는 뭐 독심의 파머시하고 드라마를 하는 쓰고 거 있는 아니에요? 파머시 에스텍 맞습니다. 에스텍파마. 에센셜 에스텍? 에스텍 맞고요. 예. 에센셜 테크니컬. 아, I see.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ERP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뭐 ERP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일단 오늘은 에스텍파마의 네. 리얼 스토리를 듣는 얘기니까 네. 또 듣고 또 많은 또 ERP를 현재 검토하고 분들한테 또 다양한 또 질문들이 올 거니까요. 네. 그냥 답변으로 가면서 네. 먼저 이게 언제 ERP를 처음에 도입하신 겁니까? 이제 도입 검토는 한 2010년도부터 지금 검토를 했고요.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실제 도입한 것은 2014년에 저희가 이제 그 업체 선정, 그 전부터 준비는 어느 정도 네네. 하나씩 하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돌출을 자, 그럼 시키면서 2010년부터 네. 검토하시면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 네네. 뭐 2010, 뭐 8년 전이네요, 그죠? 그렇죠. 8년 전부터 네. 어떠한 문제들이 네. 가장 이것을 ERP를 도입하겠다 네. 하는 가장 큰 뭐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한두 가지 제일 큰 건 뭐였습니까? 제일 큰 게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정보의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제가 혼자 해서 끝나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네, 대부분 관련된 부서들과 다 정보나 데이터나 자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인되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뭐 자금, 대금이 지급되든 아니면 어떤 제품 판매에서 입금이 되든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단절돼 있으니까 네. 그 다음 스텝에서 문제되는 것들 그리고 검토돼야 되는 것들이 다 항상 지연되고 늦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네네. 문제 발생하면 뭐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니네 부서 문제네, 이 부서 문제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ERP가 도입되기 전에는 뭐 회계 시스템은 네. 있었을 거고, 그렇죠. 뭐 더존 같은 게 하나 네. 있었을 테고, 네. 나머진 건 다 엑셀을 현업부서는 다 엑셀을 쓰고 엑셀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룹웨어를 그래서 대체를 좀 시킨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 이제 도입되는 과정상에 나오겠지만 그걸 약간 ERP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주요 포인트를 전자결제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넣어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전자결제가 결제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 ERP가 되기 전에 특정 어떤 화면 뷰 정도나 아니면 특정 화면에서 입력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결제와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좀 약간 ERP에 유사한 어떤 그런 화면들을 좀 몇 개 넣어가지고 관리를 했었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2000 몇 년부터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2008년도부터. 2008년부터? 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룹웨어가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ERP 시스템은 없었지만 네. 어떤 그 프로세스가 네. 프로세스를 다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프로세스는 이제 그 장단점이 있었어요. 이제 네네. ERP 도입하면서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룹웨어에서 ERP 프로세스처럼 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ERP로 안 넘어가고 아, 네.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특정 어떤 업무 단위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ERP라는 자체가 어떤 결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확인하고 뭐 확정 그리고 승인 검토라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결제라는 것들은 이게 사인을 해서 내가 직접 했다라는 것들인데 그거하고 약간은 좀
성격이 비슷한 건지만 네네. 좀 직접 전자결제 태워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네. 저는 뭐 둘 다 뭐, 진짜 네. 사실 그 ERP라고 것이 뭐 어떤 그 IT적인 뭐 어떤 시스템보다 네.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하죠. 프로세스를 이미 그 네. 에스텍파마의 네. 직원들은 네. 단순 결제가 아니라 그룹회가 네. 아니라 네. 그룹의 그런 프로세스를 이미 녹여놨기 때문에 네. ERP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겠네요. 익숙해져 있었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분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원가나 아니면 월 결산을 할 수 있게끔 돼 갔지만 이제 실제 결산을 뭐 해야 된다는 게 다 정보가 취합이 또 돼야 네네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원활하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정보의 단절이라고 하셨지만 네.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막 정보의 단절이 났으니까 ERP 도입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처음에 네. 이거를 우리가 ERP 필요하겠다 네. 하는 그 처음에 태동이 네. 뭐 탑에서부터 네. 경영진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황 부장님 같은 어떤 이제 네. 중간 관리자 쪽에서 뭔가 이런 네. 것이 나온 겁니까? 처음에. 이제 그 뭐 위에서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도 이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었고요. 이제 느꼈는데 이제 시점만 시점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매출액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 규모나 인력이나 그런 거 다 고려하시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은 2010년도가 좋다고 판단이 됐고 지금 준비를 해야만이 좀 더 우리가 성장할 때 이런 어떤 정보 단절이나 어떤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뭐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제 좀 지금은 약간 좀 빠를 수도 있다. 네네.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에스텍파마가 네. 상장회사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이 언제 상장했어요? 2005년에 상장. 2005년도? 네. 네. 보통 코스닥 하기 전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하고 나서도 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래 ERP가 필수가 아니었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상장할 때는 무조건 ERP가 필수로 들어가게 네. 됐죠. 사장님이 2014년으로 그 어떤 뭐 생각한 바로미터는 어떤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4년 생각하신 게 뭐였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 또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환경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비즈니스 환경들을 다 같이 고려한 거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었고요. 이제 충분히 우리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지금 시작하게 되면 이제 네네. 빠르게 이제 우리 그 ERP를 안착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뭐 ERP 도입되기 전에 네. 현업들의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부러 이 사람들이 뭐 방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거 됐잖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비유를 뭔가 이게 네. 자동차와 자전거로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자전거와 자동차가 튀어나온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 이제 표현을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할 때도 이제 이 PT를 설명을 하고 저 회사 내부 완료 보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기업 성공사를 했을 때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 직원들은 이제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일을 보는 환경으로 익숙해져 있었죠. 네네.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빨리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빨리 갈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의 생각으로 아니면 특정 부서의 각각의 불편은 없지만 그걸 전체 조직적인 걸 봤을 때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늦게 감으로 해서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다 늦어지는 네. 또 현재 우리 그 비즈니스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더 빨라지고 있는데 스마트해지고 그때 당시 또 스마트폰도 이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2010년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빨리 조직의 이제 변화들을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할 수 있게 가져가자라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불편이 없지만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네.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황 부장님이 그 이거 경력 쌓아서 딴 데 취직하려고 한다. 네, 그런 친구도 있었고 하여튼 이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네. 대부분의 뭐 한 80% 정도는 이제 왜 해야 될지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네네. 하는 형태도 많이 있었고. 자, 그거를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분들하고 그래도 아주 절대적인 지지는 못 받더라도 네. 최소한의 공감대는 네. 형성을 하셔야지 당연하죠. 이런 거를 네. 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제일 첫 공감대를 번째 받는지. 했던 것들이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기업이나 어떤 특정 이제 레퍼런스죠. 이제 그 기업에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뭐 검토하는 업체가 뭐 3개, 4개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그 회사마다 전체적으로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네. 회사는 또 그 업계에 또 특성이 있고 자, 이 회사는 어떤 회계 모듈이나 이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 회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자를
같이 가서 아. 볼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것들은 질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부장님 보통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업에 있는 네, 그 에스테파 현업 있는 분들이랑 같이 간 거군요. 네, 오. 같이 가서 이제 뭐 필요한 거 물어보고 그럼 대부분 다 우리 뭐 안 돼 있어요, 안 좋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 대부분 없고 잘 돼 있는 분들 대부분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네네네. 그걸 보면서 약간 선행학습도 필요했었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하고 키맨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한 2분 정도가 직원이, 현업에서? 네, 현업에서 이제 잘 이끌어가고 그냥 그런 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했죠. 그 ERP 네. 시스템을 이제 선정하기 전에 네, 전에 이제 이거 그렇죠. 수행된 거죠. 예. 네네. 수행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저만 다 알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뭐 PM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어떻게든 그 실무 담당자 각 부서의 역할들이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약간 객관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네네.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가면서 보고 잘 되는 분들을 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내가 일하는 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다른 분이 있으면 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네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제가 말해주는 것보다 거기 가서 직접 본인이 느끼는 게 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구에다 ERP에 네. 어떤 그 이런 여기 차로 설명하셨지만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네. 식으로 뭔가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네. 이걸 약간 형상화 그렇죠. 해놓은 할수 거네요. 있게끔, 예.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기능의 차가 필요하다라는 네. 것엔 공감대가 좀 있었던 네,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있어서 이제 특정 어떤 팀장님은 우리는 현재 우리 부서의 어떤 프로세스는 정립 안 돼 있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제 그 팀에서는 이제 그 BRP의 표준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네, 그 네. 부서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밑에 나온 것처럼 어떤 부서는 이제 또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난 저기 그랜저에 있는 저기 핸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쓰고 있는 핸들이 좋아. 그래서 핸들을 저 그랜저 핸들 띄고 우리 네네. 자전거의 핸들을 좀 옮겨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거기 그 환경이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지만 이제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랜저에는 우리가 실내기 때문에 저런 핸들은 필요하지 않고 네네.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차할 때 받침대는 우리가 전에 있었는데 왜 좀 달아주면 안 돼요? 야는 사족이기 때문에 우리 네네. 자동차는 발통이 4개야.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설명해주고.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ERP가 도입되고 나서 네.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들이 이제 그것에 새로운 프로세스니까 네. 그에 대한 변화 관리가 이제 큰 이제 애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 하는데 에스텍파마는 네. ERP가 도입되기 전부터 네. 어떻게 보면 변화 관리를 네,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 아까 그룹웨어, 네. 그룹웨어 결제 프로세스에 네. 또 각 그걸 프로세스 태운 거고요. 네. 그죠? 또 그렇죠. 이제 이런 각 이제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에 ERP 도입된 데들을 네. 같이 현업이랑 같이 가서 네. 거기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네. 보고. 근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 저희 회사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 3자의 목소리라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주의 깊게 들어온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고 왜냐면 아프거든요 이게. 네네. ERP 도입하게 되면 일도 힘들고 2번 일해야 되고 어려운데 살짝 모르고 네. 또 내가 해봤던 일도 아니고 새로운 화면이고 어. 또 배워야 되고 예. 다 어려운데 최대한 그 아픈 것을 빨리 넘어가야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실제 일하는 분들도 네. 제대로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천천히 예방사 네. 차원에서 그냥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ERP 관련돼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런 또 웹 세미나 많이 했지만 네. 진행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보통은 이제 도입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시작이죠. 현업 부서를 어떻게 할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도입되기 전부터 네. 그것을 회사에서 실제로 그것을 기획하는 네. 그 몇몇 사람들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디 가서 그걸 또 보고 뭐 그렇죠.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단계에서부터 현업을 같이 인volve 시켜가지고 네. 같이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같이 알아보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네. 굉장히 어플치인 것 같아가지고 신선하네요. 제가 먼저 잘 알고 다 안다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기업들 도입할 때는 네네. 사전에 그 어떤 변화 관리나 프로세스 PI, BPR들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네네. 거기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네. 형상화를 시켜줘야 돼요. 네. 현재 우리는 타고 있는 게 자전거야. 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ERP 타면 그렇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를 탈 거야. 근데 음. 그랜저 소나타는 이럴 거야라는 걸 알려줘야 음. 이제 어떤 커스터마이징 할 요소들 그리고 네네네. 변화에서 어떤 분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꿀지 말 그대로 화면을 바꿀지 그걸 이해하는데 뭐 100% 다 이해 안 했지만 네. 주요한 뭐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또 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도입하고 나서 네네. 지금 뭐 저희 외적인 환경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부적 업무 프로세스나 그런 부분들은 예전하고는 완전히 네. 뭐 전혀 막힘없이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관리나 뭐 이런 쪽에 네. 지금 업무 분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ERP가 도입되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다 분석한 네, 겁니까? 분석을 다 일일이 하고 어. 제가 분석할 때 업무 할 때 그 관련되는 실무 담당자 같이 참여를 또 시켰어요. 네네. 왜냐면 업무 분석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네. 내가 하는 일을 왜 알려줘야 되고 보통 이런 네. 것은 보통 이제 ERP가 이제 선정이 되면 네. 그때 ERP 그 전문 업체랑 네. 컨설턴트랑 같이 뭐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나요? 이거 네,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잘 이제 모르시는 다른 회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뭐 PI를 했네 안 했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방법론적인 거고 이제 실제 컨설턴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변화했던 것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컨설턴트 왔을 때 학습을 빨리 시킨 거죠 또. 아,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그분들도 이제 빨리 우리 조직의 어떤 프로세스를 빨리 셋업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거 하고 만들고 이게 빠르게 일사천리로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네. 이런 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뭐 부장님도 원래 IT 네. 업무 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 이런 것도요. 그렇죠. 아직 네. 도입된 것도 아니고 아직 네. 시작된 네. 것도 아닌데 네.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걸 같이 분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현업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네. 뭐 경영진이 네.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시간 쓰고 뭐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프로브를 해줬나 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지원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주요 이슈들을 그대로 그냥 다 보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네. 이제 그걸 협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팀장들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뭐 하기는 싫지만 네네. 해야 되겠구나. 이왕 하는 거 잘해서 음. 우리가 잘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들이 네네.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다 ERP 시스템을 이제 어떤 도입하기 전에 네. 이렇게 사내에서 뭔가 현업들하고 네.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네. 공감대라든지 네. 정지작업을 한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ERP 시스템을 뭔가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선정은 뭐 저희가 다 뭐 국내 ERP 업체 다 알고 그리고 이제 해외 해외도 글로벌 있고. 업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음. 그 전부터 이제 그 업체의 그 특장점들이나 이제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다른 구축 경험도 전에 회사나 그 전에 회사에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이제.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바탕을 두고 이제 그래도 최근 어떤 구축되는 시스템이 항상 뭐 1년 전, 2년 전, 3년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새로운 버전으로 리뉴얼 만들어지고 아니면 새로운 버전업도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확인해서 우리한테 잘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범위 그리고 이제 어떤 컨설팅 역량들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마지막 한 5개 정도에서 3개사로 추려가지고 네네. 이제 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 그 조직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조직의 역량이지 이 해당 시스템이 네. 예, 뭐 나쁘고 그러지는 네네. 않습니다. 어떤 예. 거는 무조건 성공하고 어떤 네. 무조건 실패하고 그런 건 네, 그러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한테 잘 맞고 저희 어떤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있었을 때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제품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 PT도 할 때 관련 심리학도 참여시키고 네. 뭐 필요한 것도 물어보고 아.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범위도 조정하고 가격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요구사항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아까처럼 뭐 핸들 떼다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이제 합리적이 나온 거죠.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은 이제 그 핸들이 좀 손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커버를 좀 씌워달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네네. 됐던 것들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된 거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업체도 이제 처음에는 막연한 보통 그 RFP를 받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다 명확히 다 돼 있으니까 음. 편한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네, 내가 항목별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구축하는 과정상에서 또 우리 이런 기능 필요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작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금액이 올라가네, 또 개발 비용 추가 들어가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를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ERP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하고 말씀드린 특정 팀에서는 우리 부서의 프로세스가 좀 부족하고 이 표준화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ERP 표준 따라가겠다. 그럼 오케이. 그럼 그분 되고. 그래서 업무 검토도 이렇게 많이 진행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최종 결정할 때는 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결정할 때는 어떤 결정 구조로 결정하셨죠? 뭐 협의체 형태보다는 ERP 이제 프로젝트 TFT 만드는데 그 제가 이제 전자결제를 이제 마지막 그 선정되기 전 단계부터 네. 한 10차에 걸쳐서 이 전 단계부터 그 계속 보고를 하면서 의견들을 넣었고요. 마지막 이제 업체 선정할 때는 각 팀장들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 넣었어요. 네네. 여기가 왜 그런지. 그러면 그 의견이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도입했다 했잖아요. 네. 또 검토했잖아요. 그때도 그 마지막 PT까지 했어요. 그때 의견들을 다 넣은 거예요. 네.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어떤 그 거기에 어떤 때는 장점을 받고 어떤 때는 단점을 받죠. 네네. 근데 이때 와서는 장점이 단점이 또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각 실무분들도 쓰니까 자기가 말했던 것들이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그냥 막 편안하게 막 쓴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솔직하게. 네. 그러면 자기도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러니까 것입니다. 각 이 현업 부서에 네.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제 의견이라든지 네. 그것이 다 투명하게 그렇죠. 해서 그것이 다. 결국 이제 경영진에 올라가서 선정은 경영진이 네. 한 거죠, 결국은. 하겠지만 그렇게 된 벌써 다 겁니까? 결론은 나려져 나온 있죠. 거죠? 다 실무에서. 오케이. 여기가 제일 맞겠다. 서로 네. 다 아. 공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저는 이 업체가 좋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서 뭐 제가 이쪽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리딩한 건 전혀 없고요. 다 PT 보고 한번 대충 데모라도 써보고 실무자들 의견들이 팀장한테 반영되고 팀장들이 그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네네네. 여기는 왜 장점이 있고 뭐가 있고 저는 이제 종합 취합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핸들링 할 수 없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 네네네. 범위를 가지고 저는 크게 좀 조정을 했죠 이제. 네네. 왜냐면 이 업체를 할 것 같으면 어떤 범위를 조정한다랄지 가격을 약간 한다랄지 아니면 필요한 또 추가 기능이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조정하는 역할로 네네.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뭐 오늘 어떤 업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넘어가고요. 예. 네네. 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2015년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착수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 11월 2달 전부터 선행 업무 분석을 하셨는데 네. 요거는 업체랑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기업 어떻게 한 거죠, 이거는요? 이제 그 컨설턴트가 오게 되면 저희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선행 이 컨설턴트 분들하고 수석 어떤 PM 분들을 선행 교육을 시키면서 업무 분석 다시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네. 그 사람 관점에서. 근데 이제 기존에 정리된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빠르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추가 개발할 모듈의 요소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시 다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이제 그 뭐냐면 컨설턴트가 이제 다 판단됐지만 이 부분은 표준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이 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분석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도입 전에 한 번 다 해서 변화 관리 네네. 한번 PI 하고 여기 와서 짧게 현재 네네. 오케이.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회계, 인사, 생산, 물류, 구매 네. 요 5개 부분을 주로 전체에 뭐 물류라 하면 자재부터 뭐 생산, 품질 그리고 저희 영업, 회계, 전체 모듈 ERP라면 전체 모듈 저희가 다 가져갔으니까요. 네. 네. 굉장히 고라이브가 네. 1월달 3개월 만에 고라이브 하셨는데 굉장히 네.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면?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당 업체나 여기서도 힘들었지만 고라이브 함과 동시에 바로 이제 준비를 그만큼 이제 돼 있었고 그 해당 그 부서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교육이 됐고 저는 실제 구직 착수 전에 교육을 다 시켜버렸어요. 다 네네. 들어가서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매뉴얼 배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에서도 이제 좀 부담을 느꼈죠. 너무 빨리 오니까 이제. 네. 그럼 기존에 이제 더전 쓰고 있었어요. 회계 네. 시스템 쓰고 있었는데 네. 그건 언제부터 안 쓰게 됐나요? 그러면요, 이거? 저희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은 한 그 6개월 정도를 했고 6개월 정도까지 이제 그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병행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ERP는 전체 프로세스거든요. 생산, 물류, 네네. 자재 그리고 영업 다 들어 있는데 ERP는 전에 했던 특정 제품은 회계하고 뭐 영업하고 일부만 있어요. 네네. 이 비교라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인선상에서 프로세스 가면 그 비교를 할 텐데
회계 전표만 입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산하는 거나 이 결산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결론은 네. 결산 방법이 뭐 엑셀로 해도 되잖아요. 집계한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이 의미가 별로 이제 퇴색이 된 거고 이제 컨설팅 해보고 저희가 이제 그 고라이브 한 다음부터 월 단위 네네. 마감을 해버렸어요. 바로. 아. 그러니까 바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고라이브 한 다음에 네. 이제 완전 전사 오픈이 네. 보니까 한 3달 뒤에 또 전사 오픈 했는데 네. 요 기간에는 네. 고라이브가 전사 오픈하기 그 기간에는 네. 주로 뭘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어떤 거 들어가냐면 계속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이제 좀 그 저 추가 요구사항 기능들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다른 모듈은 다 이거 인사나 어떤 회계들은 같이 아직 처음부터 같이 가버렸어요 그냥.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진 분들이 있는지 프로세스에서 이제 제가 놓친 게 뭐 있는지 네네. 그런 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네. 네. 이게 뭐 6개월 만에 전사 오픈하신 거네요. 네. 굉장히 빠른 경우죠.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이 변화 관리가 네. 여기 저 구현한 다음에 변화 관리 기간이 여기 몇 개월 걸리고 이게 보통 어떤 데 2년 걸릴 때도 있는데 1, 2년 걸릴 때도 있는데 한 그렇죠. 얼마 걸렸습니까 여기는? 저희는 솔직히 그 7월 1일 날 오픈 그 시점이 변화 관리가 말씀처럼 고라이브부터 3개월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혼란 기간이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라이브 하고 나서 전사 오픈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약간은 이제 혼란이 교육을 하는 기간, 네네.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보면 이 혼란 기간까지는 아니고 혼란 기간 아까처럼 그 3개월, 그 4월 달부터 6월까지 혼란 기간이었고 그 7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재교육의 기간. 왜냐면 네네. 새로운 업무 환경에 이제 내가 진짜 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놓치는 것들 또 빠진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튀어나오면서 이제 네. 예, 할 수 있게끔 되는 물론 저 굉장히 뭐 사전에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항상 뭐 프로젝트란 것이 네. 항상 그 예측대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거 하시면서 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에서 네. 뭔가 이렇게 지연이라든지 네. 뭐 문제가 발생했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없습니까? 에피소드가 하시면서. 네.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네네. 그 하나 제가-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 그 정도가 중에서 아니고 제일 하나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그걸 그 파워포인트 파일로 회의록을 만들었어요. 그때 모든 회의를 다 작성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리는 안 돼 있죠. 그냥 그 얘기 나오는 거 결정된 것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건별 반제가 있습니다. 이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에서 건별 반제를 하는데 각 기업별로 이제 그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 처리될 때 기업당으로 각각 전표를 그 미지급 전표를 생성하는데 외상 매입금을 생성할 때 기업당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덩어리로 돼 있는 어떤 미지급 저기 외상 매입금이 빠져 있는 것들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정책이고 기준인데 건별 반제를 쓰느냐 마느냐가 담당자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이제 기업별로 다 맞춰오고 전표도 개별 전표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런 결정들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면 이제 또 반대로 와요. 불편하다고. 다도 일일이 다 넣냐고 한 번에 쳐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 회의록에 대한 사항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죠. 네네.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이거였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물류나 그쪽에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생산 어떤 데이터 입력이나 그게 바쁘니까 이건 또 ERP 별도로 입력을 해야죠. 예전에 뭐 쓰든 그렇죠. 엑셀 넣으면 되는데 네네. 지원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안 따라주고 이제 네네. 그 지금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 확인되고 결산해도 되고 또 이제 회계부서에서 이제 마감해서 재고 현황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최대한 한 달 또 지난 다음에나 이제 그때 주면 그때 가서 결산을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 장표를 제가 뺐는데 네. 그 문제점이 있던 네. 건수만 보면 몇백 건 정도 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그 것들이 있었죠. 문제들을 유형으로 보면 네. 많은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현업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데이터 인풋이 돼야지만 네. 이게 ERP란 게 모든 게 투명해지고 뭔가 팍팍 데이터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인풋이 접속이 안 되면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인풋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어떤 입력이 이제 처음에 됐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그걸 검토하는 부서에서 검증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안 넘어오면 그 마지막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특히 ERP는 전체 프로세스 다 움직이잖아요. 영업부터 회계 그리고 이제 생산, 품질, 자재, 재고, 네네. 물류까지 다. 그러니까 그 입력이 안 돼서 제품 출고를 못 한다 막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별의별 일이 그러니까 엄청 이게 많았죠. 오픈되시고 나서 네. 6개월간 그런 네.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 네. 마틀렉을 네. 그때 막 생길까 막 발생할 거 아닙니까? 계속, 네, 해결.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시고 네. 그걸 이제 기록하신 게 노트 일기장처럼 네, 하신 게 그렇죠. 파워포인트로 이제 네. 하신 거네요. 한 200장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야, 그걸 책 내셔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좀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뭐 어떤 다른 분께서는 그걸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없잖아 있긴 있더라고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저는 그 안에 다 모든 것들을 해놓고 거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왜 협의됐는지 그런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팀 회의나 그럴 때 네네. 이제 같이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했던 것들이죠. 네. 자, 이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뭐 빅뱅이 아니라 네.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게 지속해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단계가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저희 비즈니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등 이제 완전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프로세스는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시스템 확장한다, 통합한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검토해서 그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고 그 관련 부서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네네. 대부분 다 변화 관리 쪽에서 주인 키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부서가 힘든 일이 있으면 A라는 부서가 힘든 일이 있으면 B 부서는 쉬운 것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B 부서가 쉬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부서는 또 쉬운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상호 좀 이해를 하면서 좀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칼로 자르도 딱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깨주는 게 좀 네.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네네.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요 2014년도 네. 말에 이제 어쩌면 이제 2014년도 7월 상반기에 네. 전세 오픈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변화 관리 한 6개월 하신 거고 예. 2015년부터 이제 막 들어간 건데 예,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저희가 다 돌아갔어요. 다 네. 15, 16, 17, 예. 18, 4년 네. 지났잖아요. 네. 지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뭐 결과물이 있을 텐데 이걸로 네. 얻어지는 네. 새로운 네. 베니핏이라든지 네. 그 결과 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부서 효과? 간에 그 싸움을 별로 안 해요. 덜해요. 네. 아. 그게 회의도 확 줄였을 것 같은데. 그죠. 회의. 회의도 많이 줄긴 줄었죠. 그리고 불필요한 게 한마디로 불필요하게 서로 이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나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제 이게 전에는 이거 뭐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항상 영업 조금 물어보고 물류 조금 기다려봐도 생산 쪽에도 물어보고 또 재고 파트는 재고 있어 없어 전화로 물어보고 메신저로 물어보고 네네. 항상 이게 뭐 이렇게 빈번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굳이 이제 딱 몇 마디만 물어보든지 확인만 하면 그 가서 또 화면에서 보면 그 진행 상황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처리해줘. 그럼 끝나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그 어떤 그런 좀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네. 한 느낌상, 체감상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회계부서는 특히나 또 월마감 때문에 많이 느낄 텐데 네. 한 90% 이상 빠르졌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걸 제가 옆에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달라 해도 당연히 바쁘죠. 현업들은 또 예를 들어서 재고 파트가 이제 네네. 그 재고 확인하고 실사하고 나서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연 한 번 정도 대규모 행사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월에 할 때 네. 서로 힘들고 데이터도 안 맞고 또 부정확하면 어떻게 돼요? 또 회계부서에서는 그렇죠. 또 왜 확인을 똑바로 못했네 또 왜 이게 틀리네 게 니네 책임이네 또 내 책임이네 또 생산을 봤는데 여기 또 이만큼 또 쌓이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뭐야 이것도 네,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 이게 또 영업 구매 쪽도 네. 굉장히 이게 생산성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재고에도 네. 재고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네, 당연히 미치는데 이제 네. 저희가 좀 전략적인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특정 B2B고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재고 금액들을 막 가져가는 것들이 약간 다른 어떤 산업군과 또 다 다릅니다. 네. 저희가 또 그 많이 가져가야 될 뭐 수용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이제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네. 재고 현황은 바로 딱 클릭 한번 하면 네. 다 뜨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불용되거나 그런 것들도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빨리 그 처분하든지 아니면 빨리 팔든지 그렇게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들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대시보드 이제 네. 화면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샘플을 하나 붙여놓은 것들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들이 제일 좀 중요한 화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뭐 사내 네. 포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서 다 볼 수 있게. 아니요, 이것은 저기 경영정보기 때문에 경영정보기 때문에 경영자나 경영자만 임원분들, 예, 보는. 바로 경영자 관련 부서들만 볼 수 있는 네네. 형태로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아까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뭐 스마트 팩토리는 너무 너무 그죠. 광범위해가지고요. 네. 에스텝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이제 ERP를 어떻게 발전시켜 네. 나갈 것인지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ERP의 고도화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ERP 자체만으로도 가져가는 것들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큰 측면에서 저희 어떤 생산 제조 프로세스에 있는 것들 중에 뭐 또 알고 계시는 뭐 POP나 MES 시스템들 많이 있고 최근은 뭐 WMS도 도입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각각의 기관계 시스템보다는 좀 더 그 넓게 우리 어떤 이 화학 그리고 원료의약품 산업에 대한 그 전문화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됐고 네. 이런 형태의 준비로 해서 관련 업체, 인공지능 분석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에트리 이제 그 개발 업체는 킨스미디어 그리고 전자부품 연구원이나 이런 이제 담당하는 회사나 CEO 분들이나 그쪽 분들과 다 협의가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1단계로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제 어떤 이런 야드 탱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지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도화를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ERP도 보고 WMS도 만들고 이제 다 보다 보니까 이제 유기용매라는 것이 있는데 유기용매, 네. 네. 아세톤, 메탄올, 톨루엔 등등 이제 유기용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이잖아요. 네. 근데 물인데 이제 물은 비중이 이제 1인데 이 친구는 0.8이나 뭐 0.75 이렇게 이제 온도에 따라 변화도 해요. 네네. 근데 이게 물이다 보니까 이게 증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로스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수량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량하기 쉽지 않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질량 유량계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사용량은 측정하지만 그럼 이게 재고가 뭐 수위로 얼마만큼 있어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네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틈새를 좀 발견하고 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도 쓰지만 이걸 한번 다른 회사에 공급할 수 있는 판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를 지금 한 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을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네. POC로 해서 만들었고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용량이 있을 때 아니면 입고됐을 때 카톡으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항상 옆에서 이제 이 탱크로 입고되거나 사용할 때 봐야 되거든요. 네네.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이 수위를 그때그때 확인도 할 수 있고 로스도 이제 얼마만큼 로스 나는구나 그걸 다 알 수 있고 전에는 이제 다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스의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패턴 그죠, 패턴 같은 패턴들을 거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다른 것들을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여기에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야드 탱크다 보니까 막 쓰잖아요. 근데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 기름처럼 앵코 불이 딱 들어올 때 빨리 넣어야 하잖아요. 네네. 예, 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사람이 가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얼마 쓸지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또 생산부서나 아니면 영업부서가 그렇네요.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ERP는 있지만 이제 사용 정보는 알지만 그 외에도 사용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 업종에서 놓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앵코 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측해서 네네. 얼마 쓸 거고 이제 현재 돼 있으니까 패턴이 이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생산 중단이 안 될 수 있게끔 아. 그걸 지금 저희가 개발을 좀 해서 이제 그럼 예전에 네. 뭐 이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 생산 중단도 되기도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나요? 저희 회사는 거의 많지 않지만 다른 회사는 많이 있다. 네. 네. 왜냐면 현재도 예. 왜냐면 쓰다 보면 계획은 뭐 1000톤 쓰려고 했지만 수위가 계속 떨어지는데 네. 안 나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제 뭐 네. 드럼을 한다든지 다른 데 밸브 연결해서 또 넣는다랄지 하지만 그 시간만큼 또 중단이 되는 사태가 좀 나타나거든요. 네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다른 회사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이게 그 중단이 안 되게끔 우리가 구매 시점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우리도 그거 필요하니까 이왕 만드는 거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해보자. 그럼 여기에는 그러면 예를 네. 들면 그 각 탱크 네. 탱크에 있는 것을 이제 실제로 측정하는 네. 측정하는 거가 뭔가 센서가 그런 게 있죠. 있어요. 그런 게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어떤 그 온도. 패턴 네. 같은 걸 분석하는 또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이 또 들어갈 거고. 그죠. 분석 관련 솔루션을 네네. 저희가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지금 해서 여기도 딥러닝이 들어가요. 딥러닝 왜냐면
이게 그 저기 이제 월별로 이제 사계절별로 다르잖아요. 네. 이 패턴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 학습을 또 시켜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양은 이제 생산 계획에 의해서 있지만 네. 그 외에 쓰는 것들이 상당히 이 변수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관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네네.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몇몇 업체 이제 지금 만나보고 이 유경매 다루는 어떤 공급 업체들도 이제 리세일러들도 만나봤는데 이제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어. 조만간에 이거 주제만 하나 해도 네, 저희가 네. 한번 또 저기 방송을 아니 그러면 이건 그러면 지금 에스테 파마에서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에스테 파마도 이제 사용자로서 네.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쓰면서 네, 요 부분 또 이제 요 나중에 대회 사업 같은 것도 그렇죠. 뭐 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사용도 하면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만든 것들을 이제 다른 공급사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다른 회사와 같이 개발회사 조인해가지고 같이 그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한 시대가 오면 네,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에스테 파마처럼 네, 이 사용처가 네. 단순 솔루션만 구입해서 네,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 문제 해결할 네. 수 있는 것들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전문 기관들이랑 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먼저 한번 그걸 확실하게 뭘 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이것을 꼭 팔지 않더라도 그렇죠. 다른 유사한 업종들하고 같이 네. 공유한다든지 그렇죠.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네, 그런 이게 뭐 장터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네.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네. 앞으로 많이 할 수도 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런 틈새들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고 또 저희 업종이나 저희 환경들이나 이런 유사한 업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제 이 특징 이제 저희 이제 현재 주제는 야드탱크였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돼 있잖아요. 저희 IoT 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업종이 이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벽에서 이제 저희는 어떤 틈새 전략을 좀 가져가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네네. 이제 뭐 저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조직 내에서도 이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구나라고 이제 네네네. 해서 한 단계 더 넘어서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요새 보면 저번에 제가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네. 방송했었는데 네, 그때 거기 전문가분 나오셔가지고 네.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네. 기업용 블록체인은 네, 컨소시엄이다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하셨거든요. 이게 기술이 아니라 네, 컨소시엄이다. 그러니까 네. 물류는 물류회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네, 뭐 그렇죠. 유사한 업종들이 모여가지고 단순하게 업종 뭐 이렇게 뭐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네, 업종 간에 뭔가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데이터가 잘 흘러가게 네. 그것을 같이 잘 활용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건 얘기하셨는데 네, 정확한 답변인 것 그런 같은데요. 것처럼요. 네.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쪽 업종, 저희 산업인을 좀 알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쪽으로도 좀 판매도 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이 네. 지금 요즘 이제 야드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문제를 발견하셔가지고 그 예. 문제를 좀 잘 해결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할 때 자체 네. 그 에스테 파마 자체 예산으로만 다 만든 게 아니라 네. 이게 정부 지원 그렇죠. 받으신 겁니까? 예. 오.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자금들은 다른 어떤 형태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아드탱크라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 지원을 좀 고도화 사업으로 또 신청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네네네. 네. 그래서 R&D 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통 그 구매조건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지원이 되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들은 최대 뭐 1억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POC나 어떤 파일럿 아니면 실제 어떤 라이브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특정 모듈 정도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50%나 한 7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부담 없이 좀 더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럼 이것이 뭐 ERP를 구축할 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ERP는 지금 예전에는 ERP를 지원해 줬었어요. 네, 근데 했는데 요즘은 이제 ERP 플러스 아까처럼 이제 IoT나 아니면 뭐 어떤 연동하는 거 연동해서 같이 고도화까지를 해줘야만이 IC.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1억 이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일단 매칭돼서 대부분은 한 뭐 3억 5천짜리 사업이다, 뭐 4억 사업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1억, 뭐 자부담 70% 정도, 뭐 그런 형태, 뭐 50% 형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받아서.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러면? 네. 그 정도면 뭐 기업에서도 이제 그 도입 비용이 뭐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1억 정도 이제 쉽게 좀 이렇게 한번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자, 이런 거 근데 일반 IT 부서에서 네. 이런 거 좀 뭐 신청하고 하는 거 네. 되게 익숙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이. 보통 이제 비용을 쓰시고 그러셨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익숙치 않은 분들이 네. IT 뭐 팀에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네. 뭐 팁 하나만 주신다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제가 이제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입니까? 네.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떻게 써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 기본 서식은 저기 그 해당 그 SM테크나 여기 이제 그 SM 플랫폼에 대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해당 그 공급해주는 공급 기업이 음. 기본적인 템플릿은 또 가지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업들을 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같이 이제 그 만들면 되고 이제 그런 업체들을 좀 잘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더 힘들죠. 찾는 게. 좀 좋은 업체를 업체를. 선정하는 네. 것이. 네. 아, 네. 그게 이제 좀 ERP는 그래도 이제 표준화돼 있고 네네. 그 어느 수준 되는 업체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아. 이제 그 작은 업체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IoT라든지 뭐 아까 네. 새로운 분야니까 그렇죠. 그런 때는 아직까지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가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한번 이제 IT 부서에서 대부분 그런 사업 계획서 쓰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근데 한 몇 번 써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